1980년대부터 조금씩 세계 음악의 주류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힙합. 힙합에는 기본적인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랩을 하는 래퍼, MC, 음악을 틀고 믹싱하는 DJ, 춤을 추는 댄서들인 비보이, 그래피티. 그중 한국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것은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이 상륙한 곳이 바로 1980년대 후반 당시 미군들의 거리였던 이태원입니다. 당시의 이태원은 미군들의 영향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허용이나 통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그 덕분에 나이트나 디스코와 같은 업소들과 밤무대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시설들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림픽을 치르고 한국의 문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한국인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점차 늘어났죠. 특히 스파크, 노피플과 같은 댄스 팀들이 이태원의 밤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고, 이들의 활약 반경이 방송국에까지 닿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당연히 댄서들과 거의 한 그룹에 속해 있던 클럽 DJ들 역시 영향을 받아 힙합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댄서들을 통해 힙합이 한국에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80년대 말의 방송가는 군사정권을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갖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었고, 이 힙합 그리고 랩이라는 장르를 시도하는 가수는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한 락커가 신선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클럽에서 런 DMC와 락밴드 에어로스미스가 콜라보한 Walk This Way라는 노래를 듣게 된 그는 랩이라는 장르에 흥미를 느꼈고, 1989년 10월 최대한 한국적인 리듬에 한국적인 가사말을 붙인 한국 최초의 랩 음악이 포함된 앨범을 발매합니다. 홍서범의 김삿갓은 한국 최초의 랩 음악임이 틀림없고, 가사의 서사나 비트의 구성이 나름대로 힙합을 따라가려 한 것이 보이는 곡이었지만, 흑인의 문화 그 자체를 표방하는 블랙뮤직인 힙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웠죠. 그래도 이 앨범 활동 당시 랩이라는 장르 자체가 음정 불안으로 금지곡이 되었고, 그것을 홍서범이 사전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랩 음악들이 심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서범이 열어놓은 길목에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뮤직을 표방하는 사내가 등장합니다. 바로 SM의 1호 가수 현진영을 필두로 한 현진영과 와와가 데뷔한 것입니다. (1971년 2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난 현진영의 본명은 허연석. 미 8군에서 유명했던 재즈 피아니스트 허병찬의 아들로 태어난 현진영은 수영장이 딸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암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면서 중학생 때부터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진영은 백댄서의 길을 선택했고, 스파크를 포함 여러 댄스팀을 전전긍긍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댄스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현진영은 김승진과 하얀손, 장혜리와 LSD, 민혜경과 블랙타이거즈, 박남정과 친구들 등 여러 방송과 백업 댄서를 하며 점점 춤꾼으로서의 입지를 늘려가게 되죠. 그리고 1989년 현진영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70년대 말 가수 겸 MC로 활약하던 이수만. 1981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수만은 MTV의 개국에 충격과 영감을 받고 귀국 후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미디를 사용한 작곡법을 익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합시킨 스타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1985년 한국에 귀국한 이수만은 카페와 레스토랑 사업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 작곡가 홍종화를 영입하며 같은 해 자신의 복귀 앨범을 발매하고, 이후 미디 장비를 구성해서 한국 최초의 미디 제작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수만 본인의 앨범을 발판 삼아 프로듀싱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것이죠.
이수만은 김한선을 만든 한백희의 연습생 시스템을 참고하여 뛰어난 스타성을 갖고 있으면서 당시 세계의 주류였던 블랙뮤직의 한 종류인 뉴잭 스윙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외모까지 스타성을 겸비한 한국의 바비 브라운을 찾기 위해 이수만은 당시 유명 클럽 DJ였던 최진열을 스카우트하고 그에게 캐스팅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최진열은 자신이 아는 최고의 춤꾼인 이준호를 찾아가죠. 하지만 오복과 오복성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던 이준호는 팀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대신 현진영을 최진열에게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1989년 이수만은 현진영을 발굴하고 홍종화, 최진열 등과 함께 SM기획을 설립하게 됩니다. 외모와 춤 실력은 충분한 현진영이었지만 노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이수만은 홍종화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부탁하는 것은 물론 경희대에서 기초 성악을 배우게 했고 클럽인 문나이트에 출입을 시킵니다. 현진영의 실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던 1989년 말, 이수만은 현진영에게도 바비 브라운처럼 2명의 댄서를 달아줄 생각을 하고 이태원의 흔히 여인도시라 불리던 클럽 레이디시티에서 디스코 공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대회에는 네노라는 당대의 댄서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김성재의 전화를 받고 대회에 참가한 강원래와 구준엽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두 댄서들에게 최진열이 백업 댄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군대에 가기 위해 휴학을 했던 두 사람은 그대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이름을 와와로 짓게 되죠. 현진영과 와와는 이수만과 홍종화가 준비한 음악에 현진영의 보컬 그리고 현진영과 와와가 함께 짠 안무를 들고 1990년 4월 데뷔 싱글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1990년 6월 방송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비 브라운을 벤치마킹한 복장에 시원시원한 댄스와 음악 그리고 한국 최초로 도입한 헤드셋형 마이크까지 신선함 그 자체였던 현진영과 와와였지만 데뷔곡 야한 여자 활동 당시에는 큰 인기는 얻지 못합니다. 특히 메인 가수인 현진영보다 와와의 구준엽이 인기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수만은 현진영의 스타일이 한국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하고 8월에 현진영과 와와의 정규 1집을 발매하고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활동을 91년도까지 이어나간 것이죠. 91년 강원래와 구준엽이 입대를 하게 되면서 와와의 멤버가 몇 차례 바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현도와 김성재가 와와 2기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활동은 힙합의 본격적인 첫 등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장부터 조금 더 힙합답게 입는 것은 물론 노래 중간에 본격적으로 포함된 랩 그리고 여러 DJ 리믹스 버전의 무대까지 기존에 없던 힙합이라는 문화가 조금씩 한국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호응을 얻기 시작한 현진영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박남정이나 김한선 같은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들과 합동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영화나 예능에 출연하거나 광고를 찍는 등 조금씩 성장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1년 9월 부산의 한 브랜드의 행사에서 야외 무대를 진행하던 현진영이 무대 도중에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진영의 혐의는 대마초 흡연, 당시 연예계의 뒷세계를 좀먹던 마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최초의 힙합에 가장 가까웠던 현진영은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